요번에는 이제 왼쪽에 떨어진 폭탄 얘기할게요. 오른쪽에 떨어진 폭탄은 이제 명태균 씨가 과연 그 여론조사의 샘플링이 보정이었느냐 조작이었느냐의 논쟁, 그거로 축약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헤어스타일 가관인데 죄송합니다. 이제 왼쪽 얘기할게요. 왼쪽에 떨어진 폭탄은 친중 문제입니다. 친중 문제. 이 친중 문제는 또 오른쪽도 있는데, 이 친중 문제 얘기를 드리면 이화영, 김성태에게 팩트가 있는 것 같다. 굉장히 두렵다. 요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 주진우 의원이 녹취 공개한 거에 나오는 얘기들인데, 이것도 여러분 큰 틀을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대한민국 친중 괴수급 인사, 괴수 최고 윗대가리 뭐 이런 뜻인가요? 가장 높은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해찬 전 의원일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커넥션이죠? 왕이 이해찬 커넥션이죠. 이 왕이 이해찬 커넥션만큼 끈적한 관계가 국내 정치에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런 형제.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해찬은요, 당연히 조직과 자금이 필요해요. 둘의 관계가 아니라 조직 대 조직으로 밑에 사람들까지 서로 교류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이게 민간 차교원 외교를 보통 투트랙이라고 하는데, 정부 대 정부가 원트랙, 민간 투트랙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투트랙 외교라고 불러주기에는 정말 껄쩍지근한데요. 일단 이해찬 정치 조직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광장입니다. 광장. 제가 요새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광장 조직 같은 건 그냥 조직이 아니죠. 뭐죠, 여러분? 민주당 경선 시 당원을 동원하는 조직이에요. 정치의 힘은 결국은 당원 조직에서 나오는 겁니다. 당원을 동원해야 대통령 후보도 만들 수 있고, 국회의원 후보도 만들 수 있고, 도지사 후보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당원 쪽수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정치의 힘의 가장 큰 원동력이에요.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한테 당대표 선거에서 밀리면서 보여주는 한심한 그것도 결국 당원 조직 능력이 없고 나는 곧 대통령 권력이 허당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그 이해찬의 정치 조직 광장은 당원 이렇게 조직하는 거고요. 그럼 그 보스급 인사들 있죠. 그럼 보스급 인사들 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먹여 살려요? 지자체에 보내요. 지자체, 정부 산하기관, 또 지자체 산하기관, 거기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런 데가 전부 다 그런 데 간부로 사람들을 보내면 그 밑에 있는 또 사람들 있죠. 거기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 전부 다 민주당 당원 조직으로 동원을 하겠죠. 이게 이제 그 이해찬 정치 조직 광장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빨리 당원이 얼마나 정치 권력에 있어서 원동력인가라는 거에서 자각하고 조직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원을 어느 정도 조직한 의사들이라면 최소한 보수 정당에서만큼은 건들질 못해요, 여러분. 힘이 없으니까 나가는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힘은 뭐다? 당원이다. 그래서 이제 이해찬 정치조직 광장 같은 것도 있다. 이거 일반론도 좀 설명하면서 갈게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객출합니다. 객출. 제가 왜 각출이라고 안 하냐면, 각출은 n분의 1 내는 거예요.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내면 각출인데, 어떤 새끼는 100만 원, 어떤 새끼는 10만 원, 어떤 새끼는 50만 원 능력껏 낸다. 이럴 땐 객출이라고 쓰죠. 한국말이 웃깁니다, 여러분. 각출과 객출의 차이가 그거예요. 각출은 n분의 1, 객출은 자금을 여럿이 모으지만 능력껏 낸다. 그러니까 이해찬 조직은 각출이 아니라 객출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정부 산하기관, 뭐 사회적 기업 협동자 이렇게 쭉 뿌려놓은 데에서 그렇게 객출을 한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조직원들이, 여러분 이건 또 제 체험담에서 나오는 거예요. 중국 측 인사들하고 교류를 하고 그래요. 아니, 동규원 같은 경우도 뭐였어요? 그 산둥이었는가 어디였나, 그 공산당이 여러분 그 각 성이 있잖아요. 성 공산당의 서기장급 인사들하고 또 이재명의 측근 유동규하고 이렇게 만났었다. 그러고 나서 그 미역을 말려가지고 그거로 퇴비로 만든 사업을 한국에서 하면 골프장이나 기타 등등에서 하면 1년에 뭐 1,000억씩 벌 수 있는 사업이었다. 뭐 이런 얘기 동규형도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재명 밑에 있는 측근 유동규도 공산당 서기장들하고 그렇게 교류를 한다라는 건 이미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그 외에도 동규형 외에도 저는 민주당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정권을 잡더니 중국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입이 이만큼 찢어져요. 내가 거길 가서 그 정도 급하고 만났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중국 사람들, 그 높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 이렇게 제접하고 감아버린, 사람을 감는다고 하죠. 그게 하는 게 중국 사람들 일이니까. 중국에 가서 내가 융숭한 대접을 받았어, 거기서 어떤 급하고 만났어, 무용담 얘기합니다. 그 무용담에서 무슨 얘기도 당연히 나오겠어요. 중국 여자들 죽이는데 그 왜 죽이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무용담들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조직원들이 이해찬 조직 사람들, 뭐 내가 이해찬 조직 사람들이 그 사람들, 당신들 이해찬 조직이 저 방송 출연 시켜준 거거든. 내가 말 잘 들었으면 지금 TV 방송국 진행자가 됐을 수도 있어. 좀 아무튼
이 조직원들이 있잖아요. 이 조직원들이 국제교류에 나서서 이런 일들을 벌입니다. 근데 이 국제교류에 나설 때 외부 단체와 연대, 그러니까 자기네들 조직, 이해찬 조직도 있지만 중국하고 했을 때 일을 크게 벌일 때 그러면 NL 단체들, 다른 단체들도 있잖아요. 백낙청하고 다 연대하잖아요. 그럼 연대체로 갈 때 그러니까 이해찬 조직과 그 좌파 조직들이 다 뭉뚱그려서 연대체로 갈 때 국제 교류로 나갈 때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 아시아 태평양 평화 변형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평화 변형. 근데 여기서 아시아는 여러분 아시아라고 보면 안 되고요. 아시아는 이 세력의 암구어인데 이거는 그냥 중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의 태평양 장악이 곧 이 사람들의 평화 번영이에요. 미국을 내쫓고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을 장악하는 게 태평양의 왼쪽을 장악하는 게 평화 번영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아시아는 아시아가 아니라 중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아 앞뒤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역할과 위상이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아시아는 중국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 세력의 네트워크와 작동 방식을 아시아를 중국이라고 대체해서 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주사파 암호 중에서 하나 말씀드린 거 있죠. 열사의 시선 끝. 열사의 눈길이 바라보는 그 끝에는 무엇이 있다? 거기에 수령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열사의 시선 끝은 수령님을 향한 충성심, 수령, 김일성, 김정은 이거를 김일성, 김정은을 김일성 그리고 김정은이 아니라 누구지? 김정일을 얘기할 수 없으니 그거를 돌려서 열사의 시선 끝이라는 지들만 쓰는 암구어로 쓴 거거든요. 그거를요 중국을 아시아라고 말하지만 중국이다. 그렇게 대체해서 보면 암구어라고 생각하시고 보면 얘들의 그 단체 이름에서도 뭐가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왕이 이해찬. 그럼 북한 쪽에도 파트너가 하나 더 있어야 되죠. 그게 리종혁입니다. 리종혁. 그러니까 리종혁, 왕이 이해찬. 그리고 NL 사상을 공유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냐면 대아시아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서방 세력으로부터 침탈당하고 식민지 역사를 겪었던 조선민족과 중화민족은 합심해서 미국 세력을 몰아내고 대아시아의 평화 공영의 토대를 다지자. 대아시아의 평화 공존의 토대가 뭐다? 미국을 내쫓고 일본 세력을 내쫓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NL 사상이에요. 그 연대가 리종혁, 왕이 이해찬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아시아주의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이게 그들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여러분 상상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걔네들이 하고 짓거리는 게 이런 거구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리영이의 파력인과의 대화 스핑크스 했고 이런 책에서부터 시작된 이 1970년대에서부터 생각한 대한민국 운동권들의 중국에 대한 환상 그리고 미국에 대한 적대감 양키고 호응 이런 게 반영되어 있는 그리고 문화원에다 불 지르고 이랬었던 사고방식이 2020년대에는 중국의 부흥과 함께 대아시아주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황당하죠? 이들의 이데올로기의 기관과 행사의 네트워킹에 보면요 이종찬 광복회장도 이런 거에 막 축사하고 이러고요. 최재형 목사도 다 이 네트워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정치는 친구랑 하는 거나 친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 동지랑 하는 거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인 지향적이나 이데올로기가 본인의 적인 사람들을 자리에 앉혀가지고 이 고초를 치르시고 계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는 왜 서울의 소리를 만나고 왜 최재형 목사를 만납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종찬 친구 아버지인 것까지는 좋고 옛날에 은혜를 진 것도 좋은데 왜 강복회장에 일단 앉혀가지고 이 고초를 당하세요. 이해찬하고 이 대아시아주의 범인 안에서 있는 사람들인데 그 네트워크 안에 이 평화 네트워크라고 얘기하는 거에 제가 뭐 축사하고 이런 책들 같이 쓰고 이런 책들까지 제가 다 찾아서 지금 확보한 상태인데 리종혁은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시아가 중국이라고 봤죠. 중국에서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K아시아는 아시아가 중국에 있고 K가 왼쪽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북조선입니다. 그리고 아시아가 붙어 있고 K가 뒤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남조선이에요. 환장합니다. K아시아 북조선, 아시아 K 남조선. 이게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암구어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제가 이런 식의 암구어를 하는데 기가 막힌 거는
와, 어떤 사람은 자식 아이 이름을 아시아 K라고 짓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걸 얘기 듣고 제가 확인할 길은 없는데 진짜야? K 아시아가 북조선이고 아시아 K가 남조선인데 자식 이름을 아시아 K라고 지었다고? 환장하는구만.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나라가 지금 중국의 좌우에 한반도에 두 국가가 있다는 의미예요. 중국이 딱 이렇게 가운데서 중화로 이렇게 있고, 왕이가 이렇게 있고, 종혁이도 있고, 해찬이도 있고, 대아시아야 이런 건데, 와, 스펙타클합니다. 중국의 좌우에 한반도에 두 국가가 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아시아 태평양 평화교류협회 그게 이해찬이 만든 남쪽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 단체 아시아 태평양 평화교류협회 거기에 이제 좌파 NL계들도 다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데 여기에 메인 스폰서가 두 개예요. 공식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메인 스폰서가 두 개인데 하나는 이재명의 경기도고 하나는 쌍방울입니다. 두 개가 메인 스폰서예요. 그 상태에서 지금 쌍방울의 입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이 총출동한 거예요. 이화영 데려다가 막 국회 청문회 하고 이러는 게 이 쌍방울 김성태의 입이 열리기 시작했을 때 이화영을 통해서 이화영이 몇 가지를 자백을 하면서 큰 불을 작은 불로 덮겠다는 이런 거로 지금 민주당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 총출동했죠. 이화영이 두려워하고 민주당이 두려워하는 김성태 팩트는 뭐냐면 이재명의 정치 조직과 아시아 태평양 평화교류협회에 김성태의 자금, 쌍방울 자금이 들어갔다는 녹취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10월 2일 이화영, 김영태 변호사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의 일부를 공개했었던 게 요런 단서를 던져주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큰 그림을 봐라. 이 큰 그림 중국과 이 민주당과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민주당 당원 조직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이 큰 그림의 실타래가 풀리는 시발점이 주진우 의원이 10월 2일 날 공개한 이화영, 김영태 접견 녹음 파일이 될 거다. 김성태가 단순히 근데 이재명의 정치 조직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정치 조직 이름이 뭐냐면 민주평화광장이에요. 이해찬 조직이 이재명 조직과하고 머징이 되면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로 이해찬 조직이 사실상 야 얘들아 가서 이재명 좋아 이렇게 되면서 이름이 이재명 조직으로 재편되면서 만들어진 이름이 민주평화광장이거든요. 이해찬 조직이 이재명과 크로스하면서 이름이 앞에 추가된 민주평화광장. 그게 이재명의 외곽 조직이고 그 외곽 조직에 김성태가 불법 정치 자금을 댔던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 현재. 이게 또 민주당의 민주당 당원들이 민주당이 친중 정당이라는 거 그거 안 받아들이거든요. 저는 왜 그걸 안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안 받아들였었던 인간이지만 조금만 머리를 생각하면 이거 맞네. 우리 민주당 친중 정당이네. 한순간 민주당에 대한 오만정이 탁 떨어지고 이해찬에 대한 오만정이 탁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아직 저는 그 단계를 넘어간 사람이고 아직 사람들이 그거를 넘어가지 않았는데 이렇게 점점 친중 조직이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되면 민주당 폭파됩니다. 민주당은 친중 정당이고 민주당이 생각하는 그 수뇌부가 생각하는 대아시아주의의 내용이 어떤 건지 알게 되면 사람들 다 황당하다. 내가 지지한 정당이 이랬어? 할 거죠. 그런데 더 웃긴 거는 그 대아시아주의를 이에 포섭이 돼서 그거를 짓거렸었던 그 정부가 박근혜 정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제가 계속 얘기하시지만 이 대아시아 이거요. 이 대아시아주의를 대한민국 정부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게 왼쪽도 얘기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왼쪽도 하지 어려운 의료개혁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막 의사들 막 두들겨 패면서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왼쪽이면은 우리가 난리가 났을 일을 오른쪽이 한다고 넘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하고 지금 이화영, 이해찬이 하는 게 또 같이 크로스가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진짜 거지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왼쪽 오른쪽 할 거 없이 나라가 마탱이가 같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해찬 왕이 리종혁의 커넥션, 거기에다가 돈을 들여 부은 김성태, 이런 것들의 윤곽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 언론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큰 그림을 다 보면서 나라가 미쳤구나, 중국에 먹히려고 아주 환장을 했구나, 그런 이야기로 전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근데 그게 쉬울까요? 벌써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어렵죠. 이게 우파에서 명태균 사건에서 이게 여론 조작이다 뭐다 이런 건 참 직관적이고 쉬운데, 오른쪽에 이제 왼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돈 문제, 그리고 중국 커넥션, 이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여론이. 자, 일단 이 얘기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